세수를 할 때 아니면 샤워를 할 때 목이나 겨드랑이 부분에 손끝에 작은 살덩어리가 걸리면 그 순간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죠. 이게 뭘까? 그냥 놔둬도 되나? 혹시 나쁜 건 아닐까?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걱정을 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고 처음엔 그것을 발견했을 땐 사실 무척 걱정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발견해서 걱정했던 그것은 쥐젖, 피부 섬유종이었습니다.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덜 생기게 할 수 있는지, 이미 생긴 쥐젖은 어떻게 안전하게 없애야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셀 제거 방법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올랐던 건 이건 혹시 큰 병 아니야?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죠. 작은 거 하나 보였을 뿐인데 마음은 괜히 불안해지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집에서 실로 묶으면 된다는 글부터 심각한 병에 전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오히려 걱정만 더 커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쓸데없는 불안만 커지는구나. 그래서 피부과 교과서와 학예 자료들을 직접 찾아보면서 하나씩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쥐젖 때문에 괜히 불안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50대 이후에 자주 생기는 피부 변화와 건강 정보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만 골라서 알려드릴 거예요. 막연한 불안 대신 이건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구나 하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혹시 이런 정보가 당신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구독, 소통해주세요. 정말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쥐젖이 생기는 핵심 원인 4가지는 첫 번째, 지속적인 마찰입니다. 옷깃이 계속 스치는 목, 속옷이 닿는 가슴 아래, 팔이 움직이면서 문질러지는 겨드랑이처럼 살과 혹 반복해서 비비겨지는 부위에 쥐젖이 잘 생깁니다. 두 번째는 체중 증가로 인한 피부 접힘입니다.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나면 피부가 접히는 부위가 많아지죠. 접히는 부위는 항상 습하고 서로 맞닿으면서 마찰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쥐젖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혈당과 인슐린 문제입니다. 혈당이 자주 높게 유지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피부 세포를 자극해서 작은 돌기들이 생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쥐젖이 갑자기 여러 개 동시에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히 피부 문제라기보다 혈당을 체크해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또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건 쥐젖 예방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루틴입니다. 첫 번째, 흰색 밥만 먹기보다는 잡곡을 30% 정도만 섞어보세요. 탄수화물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단 음식은 식후에 따로 먹는 것보다 식사 중에 조금씩 먹는 것이 혈당 변동을 훨씬 줄여줍니다. 셋째, 하루 20, 30만 분만 가볍게 걸어도 식후 혈당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넷째,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서 지젖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40대,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균형이 달라지면서 피부 재생 패턴이 바뀌고 접히는 부위나 마찰이 많은 부위에 작은 살덩어리들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이 네 번째에 해당한 경우라서 처음엔 발견했을 땐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에 갑자기 이런 게 생기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계속 쓰였거든요. 이 네 가지, 마찰과 체중, 혈당, 그리고 호르몬 변화가 겹치면 겹칠수록 쥐젖이 생길 가능성은 더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쥐젖을 덜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0%로 막을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마찰을 줄이는 것부터 신경 써보세요. 목이 조이는 옷보다 여유 있는 넥 라인을 선택하고 레이스나 거친 소재보다는 부드러운 면이나 자극이 적은 소재를 골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도 너무 조이지 않게 사이즈로 입지 마시고, 그리고 습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목이나 겨드랑이, 가슴 밑처럼 접히는 부위는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를 충분히 없애주세요.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가능하면 바로 씻고 완전히 말린 뒤에 얇게 보습제를 발라 피부끼리 직접 마찰되는 걸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 관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단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드시고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 피부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생긴 쥐젖은 어떻게 없애냐고 또 하나의 고민이죠.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역시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시술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냉동 치료인데요.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쥐젖 조직을 얼려 없애는 방법인데 작고 단순한 쥐젖에 많이 사용됩니다. 시술 시간도 짧고 며칠 지나면 조직이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는 전기 소작입니다. 살짝 더 크거나 목이 달린 것처럼 튀어나온 쥐젖은 전기를 이용해 조직을 찢어서 없애는 방법을 씁니다. 출혈이 거의 없고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미용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은 레이저를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쥐젖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는 쥐젖의 크기, 개수, 위치,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쥐젖이 작고 속으로 만져지니까 집에서 그냥 내가 처리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나중에 더 큰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실로 묶어서 말리는 방법입니다. 쥐젖을 실로 묶어서 피가 안 통하게 만든 다음 마르게 두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죠. 하지만 이 방법은 심한 통증과 염증, 흉터를 남기기 쉬운 위험한 방법입니다. 둘째, 가위나 손톱깎이로 잘라내는 행동. 당장은 금방 나을 것 같고 피만 조금 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출혈이 많아질 수 있고 상처가 깊게 나서 흉터로 남거나 2차 감염으로 골마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식초, 마늘, 바나나 껍질 같은 민간요법입니다.
피부과 외래에서 많이 보는 부작용 중 하나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피부를 태우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예요. 붉은 자국이 오래가고 검게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마귀 제거제를 쥐젖에 바르는 것입니다. 사마귀와 쥐젖은 원인도 조직도 다릅니다. 성분이 강한 사마귀 제거제를 잘못 사용하면 쥐젖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정상 피부까지 다쳐버릴 수 있습니다. 쥐젖은 대부분 양성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전하고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작으니까 그냥 내가 잘라버리자 하는 생각은 영구적인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쥐젖은 마찰, 피부 접힘, 혈당, 호르몬 변화가 겹치면서 생기기 쉬운 양성 피부 병변입니다. 예방은 마찰과 습기를 줄이고 혈당과 체중을 잘 관리하는 데서 시작되니 제거하는 것은 냉동치료, 전기소자, 레이저처럼 전문의의 손을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로 실로 묶기, 과일이나 손톱깎이로 자르기, 식초, 마늘, 민간요법, 사마귀 제거제 사용은 전 개인적으로 흉터가 남으니 또한 감염도 위험할 수 있고 색조 침착을 남길 수 있으니 그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샤워 후에 목과 겨드랑이, 가슴 밑에 물기를 충분히 닦아내고 자극이 적은 옷을 선택하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의에게 한번 확인받는 습관을 들여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몸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의 창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불안해 하던 마음이 이건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구나 하는 안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저로 치료를 했고 앞에 언급한 처럼 꾸준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쥐젖뿐 아니라 다른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걱정 많으신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한번 권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5 플러스 건강연구소였습니다.